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금강경 묘행묘주분 제4단락 강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대승경전을 공부하는 불자들은 불교를 위해 또는 부처님을 위해 수없이 좋은 일을 많이 하였을지언정 그것을 알리고 자랑하고 싶어 몇 견디는 그 마음부터 항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뭐를 했다, 내가 뭐뭐를 한다는 그 자랑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들, 딸을 다 장성시켜 놓고 아들, 딸이 출가해서 결혼해서 아기를 놓고 하면 부모님하고 같이 교류가 많이 작아집니다. 맞죠? 왜냐하면 저끼리 살기도 바빠요. 저끼리. 근데 나는 정말 안 묻고 안 입고 안 쓰고 내 아들, 딸을 훌륭하게 키웠는데 저 아이들은 커서 자기 아이들만 신경 쓴다. 늙은 부모님은 신경을 안 쓴다. 섭섭하다, 서운하다, 나중에는 괘씸하다, 속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뭐뭐를 했다, 내가 자식을 온 정성을 다해 키웠다, 내 자식이니까 내 뜻대로 따라줘야 한다, 이런 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요즘은 인생이 백세 무병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 60부터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0대 후반에 또는 60대 초반에 퇴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40년을 살아가야 돼요. 40년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들, 딸한테 다 물려줄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열심히 기도를 하되 아들, 딸을 위해서 애착하지 말고 부처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되 아들, 딸을 위해서 집착을 하지 않는 그런 여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뭐뭐를 했다 이런 생각이 이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항복받고 내가 불교단체 간부나 장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뭐뭐를 했다는 상이 없도록 그 마음을 조복받고 항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이 되고 또 절에 봉사하는 간부가 될수록 더 친절하고 더 상냥하고 더 따뜻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아들, 딸에 대해서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를 낳아준 부모다, 그런 상이 없도록 그 마음을 항복받고 내 아들한테 이렇게 해줬다, 내 딸한테 이렇게 해줬다, 이런 마음을 조복받고 항복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나는 내 아들한테 내 딸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내 아들 내 딸은 내한테 이렇게 안 해주니까 섭섭하고 서운하고 또 나중에는 분한 마음까지 든다 말입니다. 그저 내 몸을 빌어서 태어난 자식,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고 졸업하고 취직하고 직장 만나가 살고 그래가지고 분가해서 또 애기 놓고 살고 저끼리 잘 사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맞죠? 부모님 손 안 버리고 저끼리 무탈하게 사는 것이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항복받지 못하면은 늙어서 힘이 없고 경제적 능력이 떨어질 때 섭섭하다, 서운하다, 괘씸하다는 생각이 붙게 되고 심지어는 나중에 억울함과 실망감 속에서 자식과 원수처럼 지내거나 극단의 길을 택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강경의 사상을 이어서 본문할 소제목은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네.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이 소제목으로 본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어느 절에서도 백중기도를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의 5대 큰 명절인 백중기도, 우람분절 기도, 전국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자, 금강경의 사상을 담아서 감사는 감사를 한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중요한 것은 고통과 역경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을 감사할 줄 알 때 이 사람은 정말로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하듯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하루라도 젊었을 때 감사의 씨를 뿌리면 감사의 좋은 결실을 수확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 물이 있어도 물 앞에서 야, 이 나쁜 놈아, 짜증난다, 화난다, 원망, 증오 이런 단어를 떠올리고 생각만 해도 물이 몸에 해로운 형질을 바뀝니다. 근데 물 앞에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물이 몸에 좋은 육박수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감사의 씨를 심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 큰 감사의 공덕을 받은 실화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마르다 벨이라는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시골 학교다 보니까 뭐 피아노도 없고 오르겐도 없고 너무나 가난한 시골 학교라서 환경이 열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르다 벨이라는 여 선생님이 당시에 미국에서 최고로 부자였던 자동차의 왕 누굽니까? 헨리 포드에게 $1,000불만 보내달라고 간곡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헨리 포드는 그 편지를 받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짜증이 나느냐? 미국 최고의 부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좀 도와달라, 지금 내가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10,000만 보내주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꼭 이자 붙여서 갚겠다 하는 등 수많은 사람들이 헨리 포드 이 부자한테 돈을 요구해서 받아갈 때는 사정사정해서 받아가지만은 돈을 받고 나면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틀리다고 대부분 감사하다는 말 없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일명씩도 없이 뭐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아줄 생각 안 하고 그 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한테 그런 상처를 받다 보니까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런 편지 받으면 짜증난다 1번, 안 난다 2번, 몇 번? 1번. 너무나 짜증나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선생님도 당연히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명색이 또 자동차와 헨리 포드니까 그 편지를 거절할 수 없으니까 $1,000만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10센트를 보내줘요. 10센트. 그래서 $1,000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1도 아닌 10센트를 보냈으니까 그 여선생님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맞아, 맞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그 돈을
감사히 받아가지고 10센트만큼의 땅콩을 사가지고 운동장 한 구석에서 정성껏 심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땅콩을 수확해가지고 내다 파니까 얼마 정도 이익금이 남았을까요? 맞죠? 그리고 그 여선생님은 그 돈에서 얼마를 떼어가지고 헨리 포드한테 감사의 편지를 담아서 보내주었어요. 그 감사의 편지 내용이 뭐냐? 저에게 비록 10센트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꿈과 희망의 씨앗을 제 마음속에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미국 최고의 부자 헨리 포드가 편지를 보고 그냥 건성으로 읽었어요. 근데 그 여선생님은 그 다음에도 더 많은 씨를 뿌리고 그 땅콩에 많은 수확을 거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익금을 남기고 또 땅콩을 더 많이 심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이익금을 남겨가지고 7년 만에 아이들이 그렇게 바라던 그 학교에 피아노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선생님이 헨리 포드한테 다시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헨리 포드님 덕분에 결국에는 이렇게 가난한 학교지만 여기에 피아노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음악을 가르치고 많은 아이들이 정서와 또 마음이 좋게 수양될 수 있도록 좋은 음악으로서 아이들을 잘 인도하겠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감사의 편지를 보내니까 헨리 포드가 감동받아요, 안 받아요? 그동안 $10,000, $50,000, $100,000 빌려가고 이자는커녕 원금도 안 갚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빌려가 놓고 그 사람이 헨리 포드의 돈으로 성공을 했는데도 감사하다는 인사 한번 받은 적이 없는 헨리 포드가 정말로 감사하다는 여선생님의 편지를 받고 너무 기뻐서 선생님이 7년 전에 부탁한 $1,000의 10배나 되는 $10,000를 보내면서 거기에 편지를 답장을 당신이야말로 내가 그동안 미국에서 만난 유일한 사람이고 나는 당신에게 단지 $10,000라는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진심 어린 마음을 보내요. 나는 당신을 만남으로 감동을 받았어. 이런 편지를 그 여선생님한테 보내줬어요. 그 초등학교 여선생님은 10센트를 받고 불평과 불만을 심은 것이 아니고 적게 주었다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씨앗을 심어서 나중에는 그 감사의 좋은 수확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상황을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까 언급했지만 불평불만한 마음이 불평불만한 상황을 만들고 불평불만한 마음이 내 몸을 더 해롭게 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이 내 인생에 있어서 불평불만한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택할래요? 불평불만을 택할래요? 감사를 택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기의 감사함을 모릅니다. 그냥 당연한 걸로 알지. 그런데 배가 안 좋아서 기관지가 안 좋아서 호흡을 제대로 못하면서 병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 그 청정한 산소로 호흡을 할 때 1시간에 그 공기 산소 몇십만 원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때서야 공기의 감사함을 알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소한 감사함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사의 씨앗을 뿌려 감사의 수확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설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그 여선생님은 단돈 10센트를 받고 불평과 불만을 심은 것이 아니고 적게 줬다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씨를 심어서 엄청난 감사의 수확을 하게 된 거예요. 단지 땅콩의 수확이 아니라 감사의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은사 스님께서 꾸지람을 하고 뭐라 하고 해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스님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립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은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법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기도로서 운명을 뛰어넘는 기도로서 감사의 기도로서 열심히 정진해서 송정 소원성지사 서울 강남보각사 진주보각사 해운대보각사 대구보각사가 2년 만에 이렇게 다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서울 강남보각사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서 감사의 기적을 일으킨 분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근이 어머니라고 이은현 보살님인데 경기도에 사는 불자님이었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서울보각사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스님하고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소원이 뭡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스님, 우리 아들 장남인데 판사 시험에 계속 떨어졌어요. 우리 아들 판사가 되는 게 소원입니다. 제발 우리 아들 판사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 숙제를 내드리고,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매주 목요일 날 서울보각사로 와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스님이 기도 숙제, 금강경, 사경 숙제를 내드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빠지지 않고 와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한 결과 얼마 후에 얼굴이 환한 표정으로 스님한테 찾아와서, 스님, 우리 아들이 드디어 판사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은현 보살님은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판사에 된 겁니다. 더욱더 열심히 기도 정진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불자님은
소원성취했으면 아이고 내가 언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끈을 놔버려요. 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정말 우리 딸이 선생님 되는 게 선생님. 요즘 선생님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왜? 10년 동안 초등학교가 어마어마하게 폐교가 많이 됐어요.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니까 중고등학생 당연히 줄어들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선생님 많이 안 뽑아요. 이분은 정말 평생 절에 다닐 것 같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 딸 선생님만 되면, 외동딸이거든요. 우리 외동딸 선생님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선생님이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되었어요. 그런데 성근이머니 연연보살님은 계속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들이 판사가 되어도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아들이 더 잘 되고 있는데, 이 외동딸의 어머니는 딸이 선생님 되자마자 바로 아이고 내가 딸이 이제 선생님 됐는데 내가 절에 갈 필요 뭐 있노. 총무소에 담당보살님이 안부 전화하니까 이명구 씨 됐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이렇게 전화하니까 그까지 선생님 되는 게 뭐가 힘든 거라고 그럽니까? 정말 화장실 갈 때 하고 올 때 하고 다른 보살이 있어요. 그까지 선생님 되는 게 아무나 다 되는 이명구 씨. 그래가지고 기도권을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합격, 이명구 씨 합격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발령이 있죠, 발령. 맞죠? 어디로 발령됐냐면 저 섬으로 발령됐죠, 섬으로. 전체 학생 4명, 초등학교 1학년 1명, 2학년 1명, 5학년 2명. 정말 힘들게 지금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감사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끈을 안 놓아야 됩니다. 맞죠? 네.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이 양을 낳고 소가 소를 낳듯이 불평은 불평을 낳게 되고 원망은 원망을 낳게 되지만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감사하는 일이 생기고, 불행은 불행의 시작이지만은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것들이 계속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 원망과 저주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지만은 감사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이 되는 거예요. 스님이 10년 전에 이 법문을 했는데 뭐냐면은 A 콩나물, B 콩나물이 있어요. 그래서 A 콩나물에는 콩나물아 사랑한다, 콩나물아 정말 감사하구나, 콩나물아 정말 고맙구나, 콩나물아 어쩜 이렇게 이쁘니, 이렇게 축복과 사랑과 감사의 말을 하면서 매일 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콩나물이 아주 예쁘게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B 콩나물에는 야 이 콩나물아 왜 그렇게 못생겼니, 야 이 콩나물아, 그것도 콩나물이라고 하니 야 이 콩나물아 하면서 저주와 짜증과 원망의 말을 했어요. 그래서 물을 줬어요. 한 달 후에 그 콩나물이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요? 자랐죠. 콩나물이 물을 주는데 왜 안 자라요? 콩나물이 많이 자랐어요. 콩나물이 많이 자랐는데 원망과 저주와 증오의 말을 들은 콩나물은 A 콩나물보다 맛이 조금 덜하고, 그리고 삐쭉빼쭉이 자랐어요. 자, 그러면 물이 있습니다. 물 앞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물이 육각수로 되는 거 아까 이야기 들으셨죠? 그리고 물 앞에서 불평, 불만, 짜증의 말, 저주의 말 하면 물이 우리 몸에 해로운 형질로 바뀐다는 것도 이야기 들었죠?
그러면 과학자가 더 기발한 실험을 했어요. 물 위에 종이를 완전히 밀봉해가지고 테이프로 돌려서 감사와 사랑의 말을 할 때 사람이 침이 튀는 걸 막고, 또 불평과 불만의 말을 할 때 사람이 침이 튀는 걸 완전히 막은 다음에 그 물에다가 감사, 사랑, 행복을 붙이고 A컵에는, B컵에는 불평, 불만, 증오, 미움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감사, 사랑, 행복, 축복이라는 단어를 붙인 A컵은 똑같이 육각수가 됐어요. 그런데 불평, 불만, 증오, 원망이라는 단어를 붙인 B컵은 그 단어만 붙였는데도 사람 몸에 해로운 유전자 형질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 나갑니다. 사람의 몸은 70% 내지 80%가 수분, 물로 구성이 됐습니다. 당장 다치면 빨간 물이 나오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예. 눈물 나오고 콧물 나오고. 예. 그러면 이 사람의 몸도 7, 80%가 물로 수분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면 건강도 좋아지고, 그리고 아까 스님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감사할 일들이 생기고 한데, 불평, 불만, 증오, 짜증을 자주 내면서 10년, 20년, 30년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물이 몸에 안 좋은 형질로 바뀌듯이 우리 수분으로 구성된 이 몸이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원망하는 말과 생각을 자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유전자 형질이 바뀌어서 암이나 불치의 병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감사야말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힘과 기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감사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열받는 일도 있고 일이 잘 안 되고 일이 꼬일 때도 있어요. 바로 이때가 감사할 때입니다. 좋은 일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지. 돈 생기고 기쁜 일 생기면 당연히 감사하지. 문제를 푸는 길은 바로 이 감사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과 역경과 괴로움을 감사해야 돼요.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지 말고 이 고통과 역경과 괴로움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정말로 감사하는 일이 생기고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정말 놀랍게도 감사하며 웃으며 사는 사람한테는 신기하게도 축복의 길, 감사의 길, 행운의 길이 열립니다. 현명한 사람은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장사가 잘 되고 수입이 좋을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장사가 안 될 때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고 성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중에서도 역경 중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고 진정으로 감사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의 씨를 심어서 엄청난 감사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면서 웃는 사람은 그 인생에 있어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찌푸리면서 감사하면 안 되잖아요. 웃으면서 감사할 때 정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맞죠? 보기 좋고. 이렇게 법당에서 네, 반갑습니다. 술술 풀립니다. 여러분, 네, 잘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기 좋지. 인상 찌푸리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밝게 웃을 때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고 매력적이지 않을 때 있어요. 정말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매력을 살리고 어떤 부분이 그 매력을 죽이는가에 대해서 한번 잘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는 인생 감사하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살아야 되지만은 정말 매력적인 요소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매력적인 요소를 무너뜨리는 경우를 살펴보고 반대로 하면 인생에 있어서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매력적이지 못한 사람, 첫째, 매사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식사하셨습니까? 소리도 친구야 밥 묻나? 이건 긍정적인 말인데 친구야 니 밥 안 묻나? 부정적인 말이에요. 매사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어떤 이야기하면 아니요 자주 하는 사람. 본인은 몰라요. 상대방이 딱 들어보면 그래 맞아 이 말은 10% 20%만 하고 아니요 이 말 8, 90%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지 말고 그래 하자. 아니 하지 말고 그래 하자. 그래서 매사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긴 것은 멀쩡한데 처음에는 잘생기고 예뻐가지고 호감이 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부정적인 표현을 자꾸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바람에 상대로부터 점점 외면당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위에 정말 그런 사람 있죠? 그래서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법담 스님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옆에 있으면 술술 풀게 되고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는데 매사 긍정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위 동료나 선후배들로부터 매력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매력이 떨어지고 긍정적인 사람은 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둘째, 매력적이지 못할 때 매일 수면 부족인 사람. 잠이 너무 부족하면 이 사람이 맛이 갑니다. 그리고 잠이 너무 부족한 사람은 웃을 내야 웃음이 안 나요. 자기 몸이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웃음이 나옵니까? 그래서 불면증은 건강에만 해로운 것이 아니고 잠이 부족하면 딱 봤을 때 피곤해 보이고 매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스웨덴의 어느 대학 연구진이 실험을 했는데 50명의 대학생들을, 남녀 대학생들을 한 일주일간을 잠을 거의 안 재우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을 보겠어요.
면접을 보고 있는데 대부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 아무리 예뻐도 화장하고 분칠하고 해도 얼굴이 피곤해 보이고 그리고 정말 피로에 쩔어 있으니까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밝은 미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이 면접에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50명의 남녀 대학생들을 이틀간 푹 채웠어요. 이틀간 푹 채우고 다시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게 하니까 대부분 다 합격하는 거예요. 잠을 너무 많이 안 자도 매력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적당히 휴식을 자고 잠을 자고 또 낮에 좀 피곤하면 다만 몇십 분이라도 자면 더 친절한 말, 더 상냥한 말, 더 밝은 표정이 나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잠을 많이 못 자도 매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매력이 없어 보이고 잠을 충분하게 자면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셋째,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남 이야기 안 들어. 자기 이야기만 해. 마치 이 사람하고 있으면 가수가 무대에 올라가지고 자기 노래만 하잖아요. 가수가 무대에 올라가서 2시간 동안 자기 노래만 하고 자기 공연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시간이 2시간은 자기 이야기만 해. 남 이야기 안 들어줘. 자기 자신을 상대에게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심리인데, 즉 존중과 공감을 원하는데, 그러면 자연이 어떻게 되냐? 핑퐁식으로 탁구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돼야 돼. 주거니 받거니. 그리고 대화가 더 잘 되려면 1, 2, 3 법칙이라 1분간 들어주고 2분간 고개 끄덕거리고 1분간 들어주고 2분간 고개 끄덕거리고 3분간 맞장구 쳐요. 자기 이야기만 하지 말고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1분간 들어주고 2분간 고개 끄덕거리고 3분간 맞장구 쳐주고. 그래서 가수가 일방적으로 공연하듯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의 처지와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이다 하더라도 갈수록 그 매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의 표현이 다소 어눌하고 부족하더라도 이해하려고 애써주는 사람은 갈수록 매력이 커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갈수록 매력적으로 보이고 마음의 문을,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넷째, 매력적이지 않는 경우 입이 거친 사람입니다. 입이 거친 사람. 제가 부천시장 통해서 과일 사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키도 크고 쭉쭉 빵빵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30대 초반의 여자분인데 정말 저 연예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과일을 이제 사과 한 상자, 배 한 상자, 바나나 한 상자 박스대기로 사잖아요. 요즘은 이제 전화만 배달해 주지만은 10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이 과일을 사면서 그분을 보니까 사과 2개, 배 2개, 바나나 반송이 이런 식으로 사더라고. 5,000원만 깎자고 이제 실갱이가 과일 파는 사람하고 그 매력적인 여인하고 실갱이가 붙었어요. 그런데 과일 파는 주인이 남는 거 없다면서, 남는 거 없습니다. 못 깎아드립니다. 대신에 바나나 한 송이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매력적인 여인이 인상이 확 변하면 표독스럽게 변하면서 그렇게 막 험담을 하고 험한 욕설을 하는 거예요. 과일집이 요 아니면 없어요. 내가
더러워서 안 산다면서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과일 파는 주인도 성질이 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사기 싫으면 차 앞에서 막 서로 이 고성방가 오가다 보니까 그 여성분이 나중에는 막 욕설까지 하고 옆에 스님이 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매력이 하루아침에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정말, 예, 꼴보기 싫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그 욕이란 욕 다 하면서 쌍스러운 욕을 하면서 이러니까 뭐가 매력적으로 보이겠습니까? 매력이 확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고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기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친절한 말, 상냥한 말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좀 외모도 좀 그렇고 덩치도 거칠게 생겼지만은 말씨가 순하고 교양 있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은근히 매력이 살아납니다. 같이 대화를 하고 싶어서요. 좀 못생겼고 하더라도 순하고 교양 있게 말하는 사람 보면 말을 걸고 싶어요. 그래서 매력이 사람의 입 끝에 붙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매력적이지 못한 사람,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말에도 변덕이 죽을 듯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요리조리 하면 만족이 다 떨어집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자기 내일 생일이니까 명품 가방 하나 사줄게. 여러분들 명품 가방 좋아합니까? 네. 명품 가방 하나 사줄게. 이랬는데 그 다음날 돼가지고 짝퉁 가방 사주고 이러면 돌아버려요. 그래서 이랬다가 저랬다는 빈도가 많을수록 매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사회적 지도 높고한데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아침에 이음을 팠다가 저녁에 저음을 파고, 그래서 너무나 정상이 심하고 줏대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인간적인 매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가 높든 낮든 변덕을 부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은 언제나 무던한 사람, 이랬다 저랬다 안 하고 언제나 무던한 사람. 어느 선생님처럼? 법당 선생님처럼 언제나 무던하게. 예. 저는 항상 언제나 무던하게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기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여러분? 그래서 절대 가볍게 처신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해가는 사람이 분명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매력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성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매력적이지 못한 사람 첫째, 먹는 모습이 추한 경우.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얼굴도 잘생기고 체격도 좋고 키 1m 80에 몸무게 80에 인물도 좋고 이런데 아가씨랑 데이트를 몇 번 하고 식사만 같이 했다면 아가씨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먹는 게 얼마나 개걸스러운지 그냥 된장국 있으면 딱 밥그릇이나 어떤 그릇에 떠가지고 먹으면 되잖아요. 그걸 통째로 이래가지고 이래 먹고 먹는 소리도 후룩 짭짭쩍쩍 하면서 주위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국물 먹을 때 하면서 먹고 그래서 밥만 먹고 나면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매력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꾸어서 복스럽게 먹고 변덕스럽지 아니하고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얘기를 하면 성공하고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술술 풀리게 되고 결국에는 감사의 씨앗을 뿌려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감사의 씨앗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보아서밥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손머리 올리시고 자, 이 노래 듣고 술술 풀리시기 바랍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다같이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빵빵빵빵빵빵빵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허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자, 박수! 이 노래 들으시고 술술 풀리시고 안살포하시고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크게 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준비하시고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허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술술 풀리